있습니다. 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잡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여야 반응은 저희 취재기자가 요약을 했는데 두 분께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요,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그 신년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녹화 방식으로 KBS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국정 현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뭐 저출생이라든지 또 고령화 시대에 맞는 금융 시장을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육성할 것인가 등등등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정책적 이슈는 싹 사라지고 김건희 여사 이 백 문제만 조금 부각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사실 민감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가감없이 솔직한 어떤 심정을 좀 표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백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유감 표명 사과도 없었다, 변명만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어요. 뭐 사실상 뭐 그런 어떤 처신 문제라든지 특히 그 이런 어떤 보완적인 어떤 면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사실상 그런 어떤 의사를 좀 표명을 했었고 특히 저는 어제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간담회를 보면서 왜 몰카까지 갖고 간 어떤 그런 어떤 공작을 어떤 시도하는 사람을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의문 사항이 들었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보안대라든지 금지기를 사전에 설치하지 못했다는 새로운 좀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사항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빈 껍데기 대담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 측의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백 문제가 좀 더 이제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사실은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대통령께서 사실 밝혔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듣지 않고 뭐 그렇게 하니까 자꾸 빈 껍데기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형식을 떠나서 이런 대통령이 국민과 이런 어떤 소통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그 대통령 어떤 그런 어떤 정책 대화를 지금 한 9차례 했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도 스태핑을 대신할 만한 어떤 국민과의 일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과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여당의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영수회담이란 말 자체가 틀렸죠. 왜냐하면 과거의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여당의 어떤 집권 총재일 때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물론 이제 당적은 갖고 있지만 과거 어떤 총재적 개념이 아니라 엄연히 여당의 대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란 말 자체가 이제 틀리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야당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그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몇 차례 이제 국회의장단과 있던 만찬, 오만찬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민주당의 상임 위원장단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원내대표 그 이전에 뭐 박강원 원내대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좀 눈치를 보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전에 김기현 대표부터 당 어떤 대표 어떤 그런 회담을 계속 제안했고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런 어떤 3자 회담도 계속해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민주당은 자꾸 그 이재명 대표와 자꾸 대통령을 자꾸 이어서 영수회담을 형식을 자꾸 고집을 하는데 이런 점들이 좀 여야 간에 이런 어떤 걸 막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미 그 조국 전 장관이 비사업적인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에 당연히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사실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이 뭐 준 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떴다방식 어떤 위장 정당인 것 같은데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제 말씀 속에 물론 이제 부부가 저렇게 법정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공정을 부르짖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또 뭐 검찰 독재라는 식으로 검찰의 책임을 이렇게 미루는 것은 정말 그 부적절하다. 예. 특히 저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지금 2019년도에 이제 검찰이 기소했는데 예, 예. 지금 5년이 지금 지나서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너무 지연돼도 너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대부분 법률심에 가도 이 뭐 뒤집을 어떤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이제 부르짖던 공정은 이제 완전히 사법적으로는 네. 사실상 판결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인유한 혁신위에서부터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진이 예. 당에 헌신해야 된다.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출마 혹은 험지 격전지 출마를 사실 많이 요구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응한 사람은 하태경 의원 그리고 장재현 의원의 불출마 정도에서 그치고 사실은 그동안 흐름이 또 끊겼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헌신을 요구받은 의원들께서 굉장히 이제는 좀 할만한 어떤 그런 어떤 자리에 지금 현재 제안을 받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서명수 의원 같은 경우 부산시장에 이제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부산 어디 가도 경쟁력이 있으시고 예. 김태호 우리 그 의원님도 경상남도 지사를 하시기 때문에 경상남도 어디 가도 특히 양산에 가도 지금 현재 성산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이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예. 어제 그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지사가 이제 받아들이는 예,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당 전반에 걸쳐서 이런 어떤 공정한 공천하에 본인이 좀 헌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마치 이제 쫓겨난다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전반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김기현 전 대표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기현 전 대표 얘기. 네.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 확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이제 서명수 의원이나 김태호 지사 의원 마찬가지로 예. 김기현 그 의원님 대표님도 지금 남구 을이 지역구인데 예. 바로 울산 북구 쪽으로 배치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울산 이제 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 충분히 그런 어떤 고민을 당에서 한번 할 법은 하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예. 물론 이제 울산 북구가 현대자동차라든지 때문에 노조 세력이 있어서 사실은 울산 내에서도 굉장히 뭐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만은 네. 뭐 그 당에서 충분히 그렇게 고민을 할 어떤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고민정 그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말을 했죠. 예, 그 예. 문명 정권이라 하면서 저렇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말로만 이제 그쳤다. 결국은 이제 뺄셈의 정치가 거기 달했다. 이렇게 이제 고민정 최고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확고한 어떤 본인의 어떤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 지금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프레임. 이제 그 윤석열 어떤 반대 세력은 다 합쳐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낙연 대표라든지 원칙 상식의 의원들이 뭐 당연히 이제 그 윤석열 대표를 비판하지만 본인을 비판하는 세력은 내쫓아내고 또 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려 한다든지 특히 또 윤석열 정권의 어떤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람은 사실은 1번이 이제 이재명 대표인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인종석 전 비서실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주자급으로 키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미애 장관은 또 이곳저곳에 이제 하려고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떤 공천의 기준은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향후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싹을 자른다.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라든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이런 어떤 분들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어떤 공천의 전반적인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최근까지도 친윤 비윤 갈등이 좀 심각했었잖아요. 근데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김태우 의원, 조혜진 의원 모두 비윤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어서 비윤 의원들은 험지나가라고 하고 친윤 의원들은 양지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친윤 비윤의 사실은 뭐 경계도 애매모호하지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공관이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지금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철저하게 이기는 공천 그리고 공정한 공천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예, 예. 결국은 광역자치단체장을 한 사람들을 다른 곳에 보내다 보니까 서병수, 김태호 예. 두 분이 그렇게 선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